작은 손길. 민호야, 나간다. 상차 이번 기차는 출발한대. 자식 잘 가라. 나중에 편지해라. 훈련소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대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앞으로의 군 생활을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대한 터라 사회 경험도 별로 없는 20살 청년이었거든요.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배정받은 보직은 의외로 통신병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했던 저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지만 장비 관리와 야간 당직이 많아 처음엔 꽤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100일 휴가를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중대장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민호야, 너 고향이 부산이지? 예, 맞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교사가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이상하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를 찾고 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화 한번 해봐라. 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 박민호입니다. 아, 민호야. 나 김 선생님이다. 기억나니? 그 순간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김현수 선생님. 제가 고3 때 담임을 맡아주셨던 분이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제 부대까지? 너 때문에 한참 찾았다. 군에 갔다는 건 알았는데 어느 부대인지 몰라서 여러 곳에 연락했어. 저 때문에요? 무슨 일이세요? 면회를 가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네,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이상한 면회 약속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왜 저를 찾고 계신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일을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면회일이 되어 면회실로 향했는데 선생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같은 반이었던 윤수였습니다. 민호야. 윤수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세게 말이에요. 야, 숨 막혀. 근데 너 어떻게 여기까지? 선생님이 데려오셨어. 너 때문에. 제가 더 놀란 건 윤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거든요. 예전엔 항상 창백했던 얼굴이 이제는 혈색이 좋아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네가 한 일을 이제야 알게 됐다. 윤수가 얼마 전에 털어놨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윤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아직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윤수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게 고3 여름방학 때였어.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비 마련이 쉽지 않았단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윤수가 2학기 때 자주 결석했던 것,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던 것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치료비를 모두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 병원에서도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어. 윤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네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전부를 내 치료비로 쓴 거 맞지? 병원에서 확인했어. 박민호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거. 그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고3 때 편의점에서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이었거든요. 원래는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었는데 윤수의 상황을 알고 나서는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너 때문에 대학도 1년 늦게 간 거잖아.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냥 친구잖아.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은 반에서 3년을 함께 보낸 친구가 아파서 치료받지 못한다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네가 그 돈을 쓰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잖니. 윤수도 모르게 한 거고. 참 기특한 놈이야. 창피해서요. 괜히 알려지면 윤수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윤수가 다시 저를 껴안았습니다. 민호야, 나 완치됐어.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대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 정말 다행이다.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면회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도움이 친구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큰 손길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휴가를 나가서 윤수와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윤수는 정말 건강해 보였고 의학과에 진학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민호야, 나 나중에 의사 되면 무료 진료소 운영할 거야. 너처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멋있네. 꼭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말이야, 네가 준 돈 나중에 꼭 갚을게. 의사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괜찮아. 친구끼리 갚을 돈이 뭐 있어. 하지만 윤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꼭 갚을 거야.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도와줘. 너처럼 말이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후 저도 원래 계획대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1년 늦었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윤수는 의대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야, 나 인턴 시작했어. 그리고 말이야, 네가 준 치료비 드디어 마련했다. 정말? 벌써? 응.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해서 모았어. 만나자. 윤수를 만났을 때 그가 건넨 건 통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치료비랑 이자까지 쳐서 넣어뒀어. 받아. 야, 이거 진짜 안 받아도 돼. 받아야 해. 내가 마음 편해져야 하거든.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이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줘. 네가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수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좋은 사람으로 자랐더군요. 몇 년 후,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후배 하나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선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 순간 윤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줘. 저는 주저없이 그 후배를 도와줬습니다. 윤수가 갚아준 돈으로 말이에요. 그 후배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예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 그렇게 작은 손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수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후배에게로. 그리고 그 후배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도와주겠죠. 지금 윤수는 진짜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호야, 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야. 내가 없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각박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받은 사랑만큼 베풀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모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